자, 양손 양발이 묶인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지난 이제 21일 이제 저녁 10시 반경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예. 한 외제 차량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차량서 발견된 피해자 박 씨의 시신은 결박된 상태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온몸에 이제 여러 둔기로 맞은 구타 흔적으로 인해서 이 피부에 그런 어떤 상흔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하반부에는 예리한 어떤 물건으로 흉기에 의해서 이렇게 좀 베인 듯한 그런 어떤 상처가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다행히 피해자가 나가기 전에 저렇게 실종되기 전에 조폭 국제 PJ파 부두목과 만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마지막에 이제 나갈 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마지막 또 통화를 지인과 그리고 또 형에게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의자를 좀 쉽게 파악할 수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국제 PJ파 부두목을 이제 쫓고 있는 거고 저기에 이제 공범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공범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범들이 같이 이동을 하다가 이 사람을 내려놓고 또 차가 CCTV에 잡히고서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 있냐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양주 한 모텔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발견이 됐고 근데 유서가 발견했는데 박 씨가 반말을 해서 다툼이 생겼고 폭행하게 됐다. 그러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의 말처럼 반말을 해서 다툼이 생겨서 폭행을 해서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렇게 방치를 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본인들이 그걸 반성하는 차원에서 유서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폭력 조직에 부두목을 했던 분이 포함이 돼 있어서 과연 이게 진실일까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 박사님 잘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두목이라는 사람 지금 도망가 있고 나머지 공범 사람은 그런 유서를 써놓으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도 일단은 자기들의 그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하는 죄책감을 덜고자 하는 거였을지 아니면 법적인 측면에서의 뭔가 그거를 좀 감형을 받으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는데 그 부두목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모래시계 이게 그 주인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국제 PJ파 호남 지역의 최대 폭력 조직인데 두목은 이제 은퇴를 했고 부두목 조모 씨가 부동산업을 하는 박모 씨에게 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요. 그런데 박모 씨가 이것을 돈을 다 잃고 투자금을 회수를 안 해주니 거기에서 그에 따른 이제 그 보복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래놓고서 뭐 두들겨 패서 그렇게 이제 사망하게 해놓고 도망을 가는 척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하는 시도. 뭐 진짜 죽을 것 같았으면 깡패 출신들이 수면제 먹고 죽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죽으려고 하는 것을 뭐 약간은 뭔가 뭐 회피의 수단으로 좀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조폭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사라져 있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조폭들이 투자하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투자금뿐만 아니라 이익을 전혀 못 줬겠죠. 그로 인한 보복성 살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일단 이 부두목이라는 사람을 잡아봐야 좀 전말이 드러날 것 같은데 이 국제 PJ파 김당표 professor 이게 이제 홍준표 전 대표하고도 인연이 있는 조직이에요. 네,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과거에 이제 아주 젊은 검사 시절에 국제 PJ파 두목을 이제 지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당신의 어떤 업적으로 그래가지고 징역 4년을 선고시킨 그것을 이제 유명한 일화로 본인의 어떤 책에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운한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국제 PJ파 두목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무리한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재심까지 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여운한 씨가 이제 주장한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자서전에 쓴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 선처 조건으로 뭐 1번 광주를 떠나라, 2번 은퇴 선언, 그리고 3번 조직원으로부터 무엇을 맞아라라는 어떤 여러 가지 3가지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PJ파 두목에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거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도 하기가 어려운 제안인데 이게 어떤 초임 검사 정도에 되는 정도의 젊은 검사가 어떻게 그런 제안을 했겠느냐. 저런 말 자체가 너무나 과장됐고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운한 씨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광주 지역에서 여운한 씨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여운한 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